안녕하세요. Deep Learning in Fracture Detection, a Narrative Review라는 의료정보학 관련 논문의 리뷰를 맡은 김민준입니다. 저희 조원은 김민준, 이재우, 김민주, 김나영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배경 설명, 딥러닝의 원리, 골절 탐지에 AI를 활용한 연구, 논문의 결론, AI의 미래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쓰여진 배경은 영상 판독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영국에서는 2013년에 비해 2016년 CT 검사가 33% 증가하였고, 네덜란드에서는 170만 회 이상의 CT 검사가 실시되었다는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면 영상의학과 의사 공급이 우선 지연되고 있으며 많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곧 은퇴하기 때문에 현장의 큰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 판독 과정은 어렵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영상 판독에 AI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술의 간단한 개요를 제공하고 딥러닝이 X선 사진과 CT 검사에 지금까지 적용된 방법들을 설명하며 딥러닝이 이 분야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토의하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인지적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AI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 기법 중 딥러닝이 최근 이미지 인식 부분에서 큰 성장을 했습니다. 딥러닝의 의미는 Artificial Neural Layer를 중첩하여 사용하는 AI의 한 가지 기술입니다. 딥러닝은 사람이 분명히 정해준 지시를 따르지 않는 대신 데이터에서 직접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최근 특정한 업무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이 인간과 동등하거나 뛰어넘은 많은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딥러닝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복잡한 이미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딥러닝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은 이미지의 의미 해석 능력이 탁월합니다. 교통신호 인식, 인간 자세 측정, 자율자동차 운전, 다양한 이미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미지넷 등의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의료 영상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의료 영상 분류, 의료 영상 분획, 노이즈 제거 등에 사용합니다. 딥러닝은 다른 분야에 적용할 때 방법론 변환이 불필요한데 이는 딥러닝 기술이 높은 수준의 추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다른 분야에서 훈련시킨 신경망을 목표 분야에 사용하는 기술을 트랜스퍼 러닝, 전이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필수 DL층은 많은 수의 뉴런으로 구성되고 이 층들이 모여 신경망을 이룹니다. 뉴런은 인간 신경세포를 모방한 것입니다. 뉴런 결과값 Z는 다음의 식을 따라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뉴런은 가중치값 W와 편차값 B를 가집니다. 가중치값 W는 뉴런이 입력하는 모든 입력값에 해당하는 값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한 입력값이 출력값에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B는 뉴런의 출력값을 입력값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이동시킵니다. 두 값을 가지고 뉴런의 출력값이 발생하며 최종적인 뉴런의 결정에 비선형성을 가하기 위해 액티베이션 펑션 G를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림은 한 뉴런의 처리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한 뉴런은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가중치값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W1은 A1, W2는 A2, WN은 AN이 출력값에 영향을 얼만큼 주는지 결정하는 값이 됩니다. B는 최종 결과를 실제값에 맞추기 위해 필요합니다. G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비선형 함수로 뉴런의 출력값 Z를 받아 최종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G는 입력값과 최종 결과 사이에 가능한 관계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Gradient Descent 방식은
가중치 값을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cost 펑션은 뉴런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 cost 펑션의 가장 가파른 방향의 접선을 따라 계속 내려가서 최적의 가중치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림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2차원 그래프에서 실행한 모습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큰 곳에서는 더 많이 아래로 내려가고 접선의 기울기가 작은 곳에서는 더 느리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경사에서 공을 굴릴 때 접선 방향으로 내려가서 최저점을 찾아가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뉴런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연결이 완전하게 정립되면 덴스 레이어라고 합니다. 오버피팅이란 신경망이 훈련 데이터에만 지나치게 적응되어 그 외의 데이터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 복잡한 기능을 추가하고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convolutional layer, pooling layer, dropout layer 같은 툴들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경망 훈련 과정의 일주기이며 가지고 있는 훈련 데이터셋의 모든 영상을 통해 가중치값 최적화를 실행하면 덴스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DL 모델은 데이터로부터 직접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딥러닝을 골절 탐지에 활용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킴 앤 맥키노니 쓴 2018년 논문에서는 비의학 영상으로 훈련한 CN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손목 X선 영상에 사용하여 골절 탐지 자동화를 연구했습니다. 비의학 영상으로 훈련된 인셉션 V3 CNN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이름 붙인 1389개의 X선 사진을 훈련시켜서 신경망 최고층을 재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AUC 0.95, 특이도 0.90, 민감도 0.88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의학 영상으로 미리 훈련된 CNN 모델을 성공적으로 일반 X선 사진의 골절 탐지에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확도는 이전의 분핵, 경계선 탐지, 특징 추출 기술을 사용한 자동화된 골절 분석 방식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80에서 85%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나타냅니다. 훈련 정확도와 확인 정확도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오버피팅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오버피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관심 지역 자동 분획, 고급 부가 기능 추가, 더 많은 샘플을 학습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충 등이 작성한 2018년 논문에서 상완골 근위부 골절에 훈련된 딥러닝의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과 정상 어깨 구분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고 골절 종류 분류도 잘했습니다. 이는 일반의와 일반 정형외과 전문의보다 더 높은 성능이며 어깨 전문 정형외과 의사와 비슷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X선 사진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상완골과 그 외 다른 골절도 자동 진단하고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미타 등이 작성한 2018년 논문에서는 CT 검사에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OVF를 탐지하는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CNN 기반의 특징 추출 모듈, 추출된 특징을 모으고 최종 진단을 내리는 RNN 모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련 중인 영상의학과 의사와 정확도와 F1 점수에서 같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논문의 결론을 설명하겠습니다. 딥러닝은 임상에서 흔한 골절 탐지와 골절 분류에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표준적인 술기에서 딥러닝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인간 의사의 업무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딥러닝은 인간의 진단에 의한 함정인 인터-오브저버 베리언스, 인트라-오브저버 베리언스에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은 골절 탐지와 분류에서 적어도 인간과 비등하거나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디오믹스는 육안 이상으로 상세한 양적 특성을
의료 영상에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딥러닝은 영상 전체에서 학습하고 레디오믹스는 특정 질병의 환부만 분석하기 때문에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레디오믹스는 적은 데이터셋에 대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딥러닝의 오버피팅에 대한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AI를 영상의학, 영상 기반 전공에 포함시키는 것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는 동의가 있습니다. 반면에 AI는 임상결정 지원 시스템에 통합하기 전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상의학 의사와 AI 관계는 미래 관계로 남겨졌습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AI는 장황한 패턴 인식 업무를 하고 의사는 인지적으로 어려운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는 AI와 AI 기반 도구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상의학과 의사의 직업을 AI가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고 의사들의 AI가 내놓은 결과를 해석하기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AI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의심과 결정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쓰는 보안적인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AI 사용법과 결과 해석 방법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의사 AI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